그 교육에 대한 열정 이거 딱 떠올릴 수 있는 날이 수능 날이잖아요. 많은 분들이 이 날을 좀 많이 무서워하기도 하고 기대하기도 하고 그런 날이겠죠. 2017년에 수능 국어 만점자라면서요. 내가 국어를 잘 못했거든. 근데 국어를 어떻게 만점 받아요? 찍었다 안 찍었다. 저 이거 정말 할 말이 많은데. 좀 궁금해요. 많이 하세요. 우리나라 교육하면 그 교육에 대한 열정 이거 딱 떠올릴 수 있는 날이 수능 날이잖아요. 많은 분들이 이 날을 좀 많이 무서워하기도 하고 기대하기도 하고 그런 날이겠죠. 아마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밖에 없지 않을까? 수능 맞아요. 날은 무조건 수험생 여기입니다. 맞아요. 회사도 늦게 가고. 그날은 전 세계에서 최초로 비행기 시간도 좀 뒤로 딜레이 시킨다고 이야기를 들었고 그 정도예요 우리나라가. 이마만큼 수능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기울이고 있고 집중하고 있다. 한 달 앞이에요. 네네네. 수능이. 얼마 안 오늘은 남았습니다. 좀 특별한 시간 준비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분들과 한번 좀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교육 유튜버이자 국어 강사로 활동 중인 유리 선생님 그리고 사회탐구 강사로 활동 중인 해나 선생님 두 분 모셔봤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수능국어 만점 받고 서울대 국어교육과 졸업한 다음에 지금 국어 강사로 활동하고 있고요. 대치랑 목동에 출강 중입니다. 대치동 반갑습니다. 그 무시무시한 대치동. 아니 거의 그러면 연예인이시잖아요. 거의 학생들한테는. 강사 생활은 7년 정도 했는데요. 우리도 좋네요. 본격적으로 이제 대형 학원에 간 건 얼마 안 돼서 이제 아마 정말 몇 년 후에는 국민 강사가 되어 있기를. 그때는 우리 얼굴도 못 봐. 우리 얼굴도 못 봐요. 갑자기 본인의 바램을 이야기하는 시간으로 바뀌었네요. 또 해나 쌤도 소개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 나왔고요. 지금은 생활과 윤리 그리고 사회문화 그리고 통합사회까지 가르치고 있는 해나입니다. 해나 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포스가 장난이 아니네요. 두 분들 요즘 제일 바쁘지 않아요? 하루 일과 어떻게 돼요, 대략? 한숨이 나오잖아 벌써. 계속 수업을 하고 수업이 계신 거예요? 계속 있고 계속 서 있기도 하고 또 쉬는 시간은 교재 작업하니까 정말 일상과 이렇게 직업이 뭔가 분리가 돼 있지 않은 느낌? 9월에 저는 거의 3시간씩 잡고 평균은. 수험생이네, 수험생. 저는 이제 99학번이거든요. 그러니까 태어나시기 전에 저는 이제 대학교에 들어간 거였죠. 저희는 수능 400점 만점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수능만 잘 보면 사실 좋은 대학 갈 수 있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좀 많이 상황이 달라진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막 갑자기 벼락 공부를 해서 뭔가 잘 되기는 지금은 굉장히 좀 힘든 상황인 거죠. 어떻습니까? 아직 남아있죠. 그래도 남아있긴 어쨌든 하나요? 정시를 통해서 들어가는 경우에는 수능을 잘 보는 게 일단 메인이기는 하고 네. 대신 조금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좀 많아진 상태여서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수시로 대학을 들어간 케이스여서 그렇군요. 네, 학교 생활을 좀 열심히 해가지고 이제 수능은 최저를 맞춰서 대학교를 들어간. 면접 시험도 꽤 큰 네. 점수를 차지하나요? 네, 저희 때는 이제 학교 내신, 학교 활동, 자소서, 면접 그리고 뭐 요즘에 논술 전형도 있고요. 되게 다채롭습니다. 전 학력고사도 보고 수능도 봤는데 그때는 그걸 가지고 무조건 이제 그날 못 보면 망하는 거예요. 맞아요. 1년 내내 뭐 3년 내내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아니 3년이 아니라 12년 동안 매달린 걸 하루에 결정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보니까 굉장히 다양하더라고요, 길이. 그래서 좀 복잡하던데. 다양한 길로 이제 대학을 갈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형은 정말 다양한데 논술 같은 경우도 사실 최저가 있고 없고가 나뉘기는 해요. 그래서 최저라는 건 이제 수능을 보고 최저 기준 등급은 맞아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 3개 과목 합이 뭐 6등급 이내여야 된다든지. 근데 만약에 그런 게 없다. 그냥 논술로만 하면은 그건 사실 로또예요. 사실 정말 경쟁률이 몇백 대 1이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거 붙은 애들은 조상의 3대 덕이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정도로. 정말 그날 완전 대박이 나는. 물론 이제 논술 전형을 따로 준비할 수도 있어요. 정시 같은 경우도 서울대는 지금 수능만 보는 게 아니라 내신 반영도 하고 사범대 정시는 사범대는 면접도 봐야 돼요. 그래서 꼭 수능만 보는 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예전처럼 하루에 모든 걸 걸어서 승부를 보는 시스템이 아니라 여러 가지를 준비를 많이 해야 대학을 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인 근데 거네요. 그 말은 반대로 오랜 시간 동안 계속 준비를 한 사람만이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다라는 반증이기도 하네요. 이 수시화 정시 이렇게 해서 여기는 수시의 특화, 여기 정시의 특화. 딱 좋은. 네, 저는 이제 약간 정시 입장으로서 수능으로 대학을 가는 시스템을 선호했는데 그 왜냐면 이유는 그 내신이 별로 안 좋아요. 맞아요. 그 이유 때문인데. 바로 확 들어가네. 네, 정확하셨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정신 못 차릴 수도 있잖아요. 그럼요. 그때는 정신 차리는 게 더 이상한 거예요. 뒤늦게 좀 이제 해보고 싶다 했는데 이미 다 망가졌네. 근데 이제
다시 되돌리는 방법이 없잖아. 내신은 어떻게 해요? 이제 다 끝났는데. 근데 이때 패자부활전 느낌으로 수능이란 제도 덕분에 사실은 계속 도전을 해서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점은 또 좋은 것 같고 대신에 한 번의 시험으로 이제 다 결정되는 건 좀 그렇지. 부담이 되죠 아무래도. 맞아요. 그렇군요. 재밌네요. 이게 지금 저희 때랑은 완전히 또 달라졌다라는 생각도 그러니까 들어요. 우리는 그날 하루에 모든 걸 걸었는데 그냥 그게 다였는데. 그렇기 때문에 막 그날 아침에 풍경도 재밌는 일이 많았어요. 뭐 예를 들어서 저희보다 한 학년 밑에 친구들이 아유. 와서 막 북치고 힘내라 힘. 그게 더 부담됐어 나는 그게. 꼭 경찰차 타고 저 시험장 오는 애들 있고. 아직도 꼭 있어요. 꼭. 예. 그 진짜 희한해. 꼭 매년 있어. 있어 매년. 매년 매년 신기하네요. 찍혀 또 카메라에 그거. 좀 신기하게 말이죠. 예. 그러니까 우리 때는 뭐 그랬는데 요즘도 비슷한가요? 아 당연하죠. 요즘에도 학교 생활로 대학교를 간다 해도 최저가 어쨌든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는 꽤 빡빡하거든요. 그래서 수능에 많은 걸 걸 수밖에 여전히 없고 그래서 그 중요성도 여전하고 그렇기 때문에 풍경만큼은 달라지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네. 제 기준으로는 옛날 그 화력은 안 나와. 요즘에는 그렇지. 그땐 맞아요. 진짜 뭐 전 국민이 눈치 봐야 됐잖아요. 수험생들의. 근데 네. 요즘에는 적당히 응원해주는 정도? 2017년에 수능 국어 만점자라면서요. 근데 내가 국어를 잘 못했거든. 네네. 근데 국어를 어떻게 만점 받아요? 사실 이제 저도 함수를 했는데 국어 때문에 했습니다. 기본은 했는데 네. 딱 한 3등급, 4등급 요 정도였어요. 아. 그러니까 하다 보면 점수가 들쭉날쭉하고 그렇잖아요. 네, 그쵸. 어제까지 잘 보다 맞아, 내일 맞아, 또 맞아. 못 보고. 그게 제일 화나요. 그쵸. 국어에도 체계가 있을 것이다 하고 원리를 찾아서 공부하는 연습을 많이 하고 그 이후로는 계속 1등급 받다가 이제 수능 때 만점을 받았어요. 근데 국어를 어떻게 만점 받아? 아니 근데 언어 영역이 사실 좀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부러 좀 틀리게 만드는 옛날 그 킬러 문항이 좀 맞아요, 있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것마저도 다 맞추신 거 아니에요? 그쵸. 솔직히 그 킬러 문항은 찍었다 안 찍었다. 아, 저 이거 네. 정말 할 말이 많은데. 누구야? 많이 하세요. 제가 이제 예, 또 예. 이게 장수생들은 공감할 텐데 네. 더 떨리거든요. 오히려 고3 때는 용감해. 처음이니까 그냥 네. 막 들어가. 근데 이제 N수부터는 약간 실패의 경험, 막 너무 아유. 불안하고 저 마지막에 얼마나 힘들었는데요. 시간과 돈이 또 더 투자됐으니까 그렇죠. 더 불안하고 막 그래서 제가 그날 시험지를 봤는데 집중이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냥 포기하고 나갈까? 그러니까 이 정도로 사실 확신이 없었어요. 그렇게 확신은 없었지만 그동안 연습을 많이 했다 보니까 몸이 가는 대로 풀었던 것 같고요. 사실은 별표치 문제가 되게 많았어요. 아 정답이 확실하지 않은 네네네 거. 두 개 중에 원래 하나 헷갈리잖아요. 그렇죠. 네네. 원래 그렇지. 마지막에 한 문제를 못 풀었어. 근데 그게 어려운 문제였는데 시간이 한 1, 2분밖에 안 남은 거예요. 네. 고민을 진짜 많이 했어요. 이걸 풀지 말지 아니면 다른 걸 검토할지. 제가 항상 그 수능장 들어갈 때 생각한 게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이 남은 시간에 진짜 뭐 하나라도 붙잡자. 포기하지 말자. 해서 1번 선지부터 그냥 읽었어요. 시간이 없는데 1번을 봤는데 아니야. 2번 봤어. 2번도 아니야. 3번 봤는데 3번인 것 같아. 근데 4번, 5번 볼 시간이 없었어요. 3번인 것 같으니까 일단 3번하고 제출했죠.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다 맞았어요. 와. 찍은 게 아니네. 찍은 게 아니야 결국은. 아니 찍은 게 맞았다는 얘기를 길게 한 거 아니에요 지금? 잘 들어봐요. 어째 4번 1번 안 받대잖아. 1번 아니야 2번 아니야 3번이 맞는 것 같아. 이 정도면 그래도 알고 찍은 거지. 아 그래도 어느 정도 운도 좀 있어야 된다라고 좀 원래 생각하세요. 시험은 좀 운칠기삼이잖아요. 내가 고개 약했어 맨날. 아니 근데 저는 이런 질문도 좀 드려보고 싶은 게 저희 아이가 이제 아들인데 지금 유치원 다니고 있어요. 내년에 초등학교 이제 입학을 하거든요. 너무 귀여울 때. 우리 아들의 미래를 위해서 뭔가 이 미취학 아동들은 어떻게 교육을 시켜야 되고 어떻게 대학을 보내야 되고 이런 게 좀 많이 고민이 되긴 하거든요. 아, 그런 팁을 좀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하네요. 중학교, 고등학교를 가르치다 보면 눈빛부터 달라요. 그러니까 딱 보여요. 열심히 하는 애와 열심히 하지 않는 애는 맞아요. 결국엔 어렸을 때부터 길러온 습관에 따라서 어느 정도 결정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당연히 중간에 정신 차린 애들도 있고 그런 것도 있지만 뭔가 성취의 경험을 겪어보는 거 어린 나이부터 그래서 엄마 뭐 시험에서 100점 맞아왔어. 이 경험을 어렸을 때부터 해보고 초등학교 때부터 좀 가져가면 그 공부하는 습관이 그래도 쭉 가서 훨씬 더 확률적으로는 더 좋은 최종적인 결과로 가는 것 같다라고 저는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공부에서 재미를 느끼고 공부에서 좀 성과를 느끼고 성취를 보는 그 성과의 맛을 한번 알아보는 게 중요하다라고
왜냐면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면 뒤집는 게 정말 쉽지 않거든요.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중학교 때 애들한테 제가 맨날 초등학교 6학년 막 이런 애들 보면 멘토링 할 때 지금이 기회다. 지금 한번 올려봐라. 이 얘기를 정말 많이 해요. 저는 이제 마음부터는 사실 유치원이랑 초등독서 토론 브랜딩해서 사업을 하는 게 목표인데 계획을 하게 된 게 고등국어 하면서 요즘 문해력이 많이 떨어진다 하잖아요. 아이들이. 요즘 뭐 심심한 사과를 드립니다. 왜 심심한데 사과를 해요? 뭐 그런 거 아니에요? 맞아요, 맞아요. 금일 주세요 할 때 뭐. 너무 심해지고 있거든요, 사실. 우천시가 어디예요? 맞아요. 그게 정말 우리는 우스갯소리로 하지만 요즘 아이들한테는 그게 정말 현실이거든요. 그래요? 이게 초등학생 때부터 계속 이어져 오는 거라서 과도한 선행학습은 지양해야겠지만 어느 정도 예를 들어 책을 읽고 토론을 하는 습관이라든지 글을 써보는 연습, 사고력 발전에 도움이 되는 것들을 미리미리 해두는 걸 추천합니다. 시킬 게 많겠네 아들한테. 저는 이 말에 적극 동의하는 게 아버지가 어렸을 때부터 NI이라고 해서 뉴스페퍼인 에듀케이션이라고 신문으로 교육을 많이 해주셨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런 습관을 들여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수능이 한 달 남았으니까 제일 중요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수험생들한테 뭘 추천해드리고 싶으세요? 우선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기고 지금 멘탈이나 습관 관리도 사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시기가 아마 많이 지치고 힘들 때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럴 때일수록 사실 자신감을 가져야 되고 그래서 본인이 상반기 때 공부한 것들을 한번 전체적으로 다 돌이켜볼 필요도 있고요. 제가 국어적인 측면으로 말씀드리면은 올해 같은 경우는 EBS 연계 반영이 엄청 많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반영이 거의 절반 이상 되고 있거든요. EBS 공부들을 좀 더 많이 하고 최신 기출 같은 건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틀렸던 문제도 오답 정리 다시 하고 실전 모의고사도 주 1에서 2회 정도 시간제로 꼭 풀어보라고 얘기하거든요. 결국에는 실전에 대한 시뮬레이션이 많이 되면 좋아요. 이미지 트레이닝도 하면서 실전 시뮬레이션. 내가 그날 어떤 상황이 있을지 미리미리 대비를 다 해두고 미리 연습해봐야 내가 어떤 실수를 하는지도 점검할 수 있고 준비할 게 되게 많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막 틀리면 조급해하고 막 불안해하고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사실 틀리기 위해서 문제를 푸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결국에는 내가 들어가기 전에 내가 이런 걸 틀릴 수 있구나. 오히려 되게 좋게 받아들이고 조급하면 시야가 좁아지니까 여유를 가졌으면 좋겠고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하고요. 마지막으로 다 맞으려고 하면 틀립니다. 틀릴 생각을 해야 오히려 다 맞을 수 있어요. 요건 진짜 중요한 말이에요. 제가 40대 맨날 이 생각을 하고 살았거든요. 그래서 많이 들리셨잖아요. 아슬아슬하게 됐어요, 그래. 이런 질문을 받아보신 적 있는지 몰라서 제가 드릴까 말까 좀 고민했었는데 정말 단기간 안에 수능 점수를 그래도 한 10점이라도 올리고 싶다 하는 친구들은 지금 뭘 해야 돼요? 아까도 등급 하나 더 오를 수도 있거든요. 유일하게 말씀하신 그 벼락치기 가장 가능한 게 진짜 아니 왜 그렇게까지 해?